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40강 한자검정 5급입니다. 귀할 귀, 중국어로는 꾸이 이렇게 발음 되죠. 꾸이, 조개의 폐 보습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두 손으로, 양손이죠, 흙을 받드는 형성이다. 밑에 흙토죠. 흙은 만물을 자라게 함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소전에 와서 재물과 관계 있는 조개패와 조개패를 더하고 음을 나타내는 위에가 잠깐유로 구성된 형성자가 되었다. 잠깐유가 음을 가지고 왔고 뜻은 화폐를 바뀌었다는 거죠. 흙덩이에서 돈으로 바뀐 거죠. 본뜻은 값비싼 물건에서 귀하다의 뜻이 되었다. 천할 천자의 반대 뜻이다. 귀천이 되는 거죠. 귀할귀. 귀할귀로 구성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천할 천자의 반대에 뜻은 귀천이 있고, 또 부귀가 있고, 또 귀족이 있고, 또 귀빈 이런 뜻이 있죠. 귀할 귀자. 흙을 소중히 여긴 데서 화폐를 뜻하는 조개패로 바뀌고 잠깐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가 되었다. 다음 법규, 볼견부수입니다. 금문의 자형은 분율과 두루주로 구성되어 마땅히 그림과 관련이 있다. 본뜻은 둥글게 그리는 콤파스이다. 콤파스 모양이죠. 이는 규정에 맞아야 하므로 법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 이 글자가 전혀 다르게 콤파스 모양인데 이게 소전에 와서 글자가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분율과 두루주,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다. 거기서 법규가 나왔다. 나중에 자비부와 볼견으로 전혀 다르게 바뀌었죠. 보통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천 위에 획이 올라가서 하늘보다 높게 섬기라. 그래서 남편 보고 하늘보다 높게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큰 데에다가 상투를 묶은 모습이 장부죠. 그래서 앞에 해석 같으면 남편은 보기를 법으로 여기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은 이 뜻은 뭡니까? 남편은 남이 볼 때 본보기가 돼야 되죠. 이래서 법규로 보는 게 낫겠죠. 법규. 법규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법을 뜻하는 규구, 곱자고 자지요. 그 다음에 규약, 규칙, 그 다음에 뭡니까? 과실상규, 향약이 4대 규약이죠. 과실상규, 허물은 서로 규제한다 때 법규자를 씁니다. 귀할기자는 흙덩이에서 조개패로 바뀌었다. 법규는 콤파스에서 법도를 나타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볼까요? 줄급. 여기서도 비읍 받침이 중국어는 없으니까 게이 이렇게 발음됐죠.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합할합도 비읍 받침이 허로 발음됐죠. 구성된 형성자로 본래의 뜻은 의식이 풍족하다이다. 넉넉하다는 거죠. 충분하여 여유가 있는 데서 주다의 뜻이 됐다. 넉넉하니까 여유 있어서 남에게 줄 수가 있다. 해서 줄급이 됐다. 줄급과 구성된 자가 뭐 있어요? 공급하다. 그 다음에 물을 제공해 주는 거 급수. 그 다음에 매달 주는 돈 월급이 되죠. 월급, 줄급. 합할합에서 음을 빌린 합급 비읍받침 입성이죠. 짧게 발음되죠. 근데 중국에서는 입성 발음이 없기 때문에 비읍이나 받침이 없이 발음이 된다. 그래서 형성자를 볼 때는 항상 입성 발음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줄급자는 합할합에서 음을 빌렸다. 원래는 원래는 실을 주는 거죠. 실이 넉넉한 거에서 여유가 있다 해서 줄급이 되겠죠. 다음 몸기는 붉은 글자는 부수자죠. 지로 발음됐죠.
별이 기의 벌레자다. 원래 실사가 있는 굵은 실. 고대인들은 새끼줄에 매듭을 맺어 사물을 기록했다. 결성이라 했죠. 몸기의 자형은 잘 정돈된 새끼줄의 모습인데 후에 와서는 자기를 나타내는 대명사 및 천간의 하나로 가차되었다. 천간지기, 천간, 가불, 병정, 무기, 여섯 번째 천간기자가 된 거죠. 몸기, 원래 실타래의 모습이었다. 합니다. 몸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자기, 그죠? 그 다음에 스스로를 이기는 극기, 자기를 잘하는 친구, 지기, 이럴 때 몸기자를 쓰죠. 몸기자는 부수자다. 부수자라면 이 몸기자가 들어간 그 구성된 자가 다 음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다. 실사가 들어간 별이 기고 달릴 주가 되면 일어날 기자가 되죠. 앞에서 나오는 일어날 기. 말씀은 하면은 일기할 때 기록할 기가 되고 밑에 마음심을 하면은 끓일 기자가 되죠. 기자가 구성된 단어가 다 음이 기로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수자는 기자를 반드시 익혀야 될 이유이죠. 줄급은 실이 넉넉해서 남에게 준다. 여유가 있어 준다. 몸기는 실타래 모습에서 나온 것에서 자기의 뜻을 나타낸 자다. 상형자다 이거죠. 다음 볼까요? 물 끓는 김기. 물 끓는 김은 앞에 물수가 있죠. 이거는 뭡니까? 기운기자 부수자죠. 그래서 물 끓는 기가 되죠.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정기의 뜻을 나타내는 기운기로 이루어진 형수자이다. 이 기운기가 여기 기운기자 김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밑에 쌀미가 들어간 건 기운기자의 벌레자죠. 그래서 기운기에서 음을 빌렸다. 물의 기운이죠, 그렇죠? 물 끓는 김을 가지고 가는 게 전기기관차죠. 기차가 바로 그런 뜻이죠. 물 끓는 김기. 물 끓는 김기로 구성된 자가 바로 뭡니까? 기차. 그 다음에 뭡니까? 기적을 울린다. 그죠? 기차가 삐하고 소리 내는 게 기적이죠. 피리 적자 해가지고 피리 불듯이 소리를 낸다. 다음 터기. 흑토부수입니다. 여기 흑토가 있죠. 본래의 뜻은 건축물의 기초이다. 자형은 흑토와 거기자. 거기자는 원래 뭡니까? 키기의 벌레죠. 지골의 경상도 사투리는 치익하는 건데 까부는 거. 요 거기자도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거기자로 구성된 자가 기로 많이 발음되죠. 키기로 이루어져 있다. 흑토는 뜻을 부수니까 그렇죠. 기는 소리를 그러니까 형성이죠. 그 의미가 확장되어 사물의 근본 또는 기초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한 기인하다, 시작하다 등의 뜻도 되었다. 기초, 바탕이 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할 때 터기자 쓰죠. 그 터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습니까? 기본, 기금, 또 뭐 국기 할 때는 깃발 기자가 되지만 이 국기는 뭡니까? 나라의 터가 되는 거죠. 터전. 그런 터 기자가 되겠죠. 물 끓는 김기. 물 끓는 김기는 기운기의 씀을 빌린 형수자다. 그 다음 터 기자는 흑토와 거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다. 다음 볼까요? 기약할 기. 치로 발음됐죠. 기약할 기. 달을 붙습니다. 요 글자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대부분 달을이고 글자 밑에 달을이나 글자 앞에 달을이 들어가면 육달을로 바뀌는 거죠. 달을과 음을 나타내는 거기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앞에도 있죠. 거기와 구성된 자가 기로 발음된다. 건문의 자형은 날일과 음을 나타내는 거기로 구성되어 위에 날일고 밑에 거기죠. 구성되었다. 그런데 날일을 달을과 모두 시간을 나타내므로 본뜻은 약속을 정하다.
이 나릴이 건문의 나릴이 소전에서 다루로 바뀌었죠. 시간을 정하다, 약속을 정하다 해서 기약하다의 뜻이 됐다. 기약할 기. 기약할 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기약할 때 기약하다. 그 다음에 기대한다 할 때 이 기약할 기자가 쓰이죠. 예. 음은 그 기자에서 나왔다. 기약은 뭐를 기약하냐? 달로 기약한다. 약속을 하는 거죠. 다음 제주기. 지로 발음됐죠. 손수 부수입니다. 손수와 음을 나타내는 지탱할 지로 구성된 형수자이다. 지탱할 지도 부수자이지만 여기서는 손이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가지고 갔고 음은 지탱할 지로 가져갔기 때문에 음을 가지지 않는 게 부수죠. 예. 여기서 지는 나뭇가지를 받쳐들다는 뜻이므로 제주기자는 가지를 들고 재주 있는 행동을 한다는 데서 생긴 글자다. 가지를 들고 손으로 가지를 들고 재주를 부린다. 그죠? 예. 그래서 요 앞에 손수가 아니고 여자애를 하면 뭡니까? 기녀 기자죠. 기녀도 뭡니까? 나뭇가지를 들고 춤을 이쁘게 추는 거겠죠. 예. 그래서 유사한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제주기. 제주기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예, 기술, 기능, 기회 뭐 이런 뜻이 있죠. 예. 기약할기는 거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제주기는 지탱할지의 음을 빌린 형성자. 기약할기는 달로 기약한다. 제주는 손재주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다음 볼까요? 예, 벌써 수업 끝났네요. 귀할기는 뭡니까? 흙덩이를 손으로 드는 만지는 모습에서 받드는 모습에서 귀하다의 뜻인데 예, 나중에 이게 조개패와 전혀 다른 그죠? 예, 잠깐 유에서 음을 빌린 현수자가 된 거죠. 귀할귀. 그 다음에 볼견 부수죠. 예, 원래는 이게 콤파스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예, 법규자죠. 법규. 예. 그 다음에 실사와 합할 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실이 넉넉해서 남에게 줄 수가 있다 해서 줄급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 몸기는 붉은 글자 부수자죠. 요거는 실탈의 모습, 실이 이렇게 연결된 모습인데 이게 나중에 몸기라는 뜻으로 가차된 글자죠. 새끼줄에서 몸기, 자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물수와 기운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물 끓는 김기, 전기기관찰 때 쓴다 했죠. 그 다음에 흑토와 거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터기. 그 다음에 달을과 거기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기약할기. 손수와 지탱할지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 제주기. 이 제주기는 손재주. 기약하는 것은 달로 기약한다. 터는 뭡니까? 흙의 바탕이 되는 거죠. 물 끓는 김기는 물이 끓는 거고, 줄급은 실이 넉넉한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다 형성자가 거기서 형성자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할 귀, 법규, 줄급, 몸기, 물 끓는 김기, 터기, 기약할기, 제주기.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